지금 이제 이게 사실은 뭐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해서 지금 이거 공부한 걸로 딱 그냥 틀을 잡고 역함수 관련한 넓이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역함수에 그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고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딱 두 종류밖에 없어, 문제가. 첫 번째는 y는 fx 하고 y는 f의 역함수, 요거가 둘러싸인 그 넓이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야. 요거는 이제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그림을 보고 이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냐면, 어떤 함수가 이제 이렇게 하나 있는 거야. 물론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뭐 계속 증가하든 감소하든 형태를 띠고 있을 텐데, 여기에 이제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서, 원래는 둘러싸인 부분 하면 fx하고 gx하고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하면 원래는 교점을 구하고 이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그 교점 구간 잡고 난 다음에 위에 거, 상대적으로 위에 거 빼기 아래 거라고 이제 배웠을 거란 말이야. 접근하는 걸로. 근데 이제 역함수 관련한 문제는 실제로 이 역함수를 구하지는 않잖아, 그지? 그러면 이 두 개의 그래프가 결국은 여기 y는 x라고 하는 직선의 대칭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을 테니까, 사실은 역함수 식을 구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생겼어 라는 건 알 수 있단 말이죠. 내용은 단순한 거니까. 그랬을 때 저 까만 그림하고 녹색 그림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한다면, 뭐 일반적인 함수처럼 여기 교점 두 개 구하고 또 뭐 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이게 여기서 위에가 f 역함수네요. 역함수 빼기 원래 함수 이렇게 해서 접근해도 되는 거지만, 역함수 구할 게 아니라면, 역함수는 그냥 없는 거라면, 이런 얘기죠. 없는 거라면. 그럼 실제로 이 대칭 성질을 이용한다면 결국 y는 x라는 직선과 원래 함수,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그냥 2배 해주면 돼. 단순한 이유로,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뭐 여기서 여기 교점도 얘랑 교점을 직접 구하는 건 아니죠. y는 x라는 직선과의 교점을 구해서 이렇게 2개의 구간이 나온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x 빼기 fx든 fx 빼기 x든 좋아요. 어느 게 위인지 몰라서 그래. 이거를 적분해 준 거에다가 2배 이렇게 해주면 넓이가 계산된다. 이건 이제 실제로 교점을 구하고 적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특별히 그렇게 부담스러울 부분은 아닌 거예요. 근데 학교 시험에 또 하나 날 수 있는 이 형태는 그 자기랑 자기 역함수랑 둘러싸이지 않은 관계에서의 어떤 특정한 부분의 넓이를 요구할 때이죠. 요거는 이제 그림을, 그러니까 그래프를 좀 활용하시고, 그러면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예를 들면 좀 양수 쪽만 정의해 줄게요. fx라는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 fx라는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역함수라는 그 놈은 여기가 y는 x라는 직선으로 생각을 하자면, 그 역함수는 대칭형이니까 요 점이 여기 와 있는 걸 생각하시고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다. 이게 이제 y는 f 역함수죠. 그 역함수를 그냥 편의상 gx로 쓸게요. 자, 그랬을 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A부터 여기 B라고 칠게요. B. 그러니까 이제 구하고 싶은 내용이 이거예요. A부터 B까지 fx, dx 요 넓이와, 그러면 사실은 여기가 fa만큼 되는 거죠. 여기는
FB만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대칭성에 의해서 지금 현재 여기 A, FA라는 점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여기가 FA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FA, A인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B, FB라는 점은 대칭 이동됐을 때 만나는 요 점이 X좌표가 B, FB니까 FB, B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요구하는 건 어떤 거냐면 A부터 B까지 fx dx와 FA부터 FB까지에 대하여 gx 요만큼의 합을 요구하는 문제예요. 요만큼의 이제 합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럼 실제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원래 함수에 대해서 A부터 B까지 적분된 거하고 역함수에 대해서는 A의 함수값과 B의 함수값 그게 생긴 까닭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대칭 이동돼서 생긴 점의 위치를 보면. 그러니까 gx 기준으로는 FA와 FB가 x값인 거야. y값이고.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를 더한 결과를 써달라는 거지. 근데 이제 공식처럼 보통 구하게 되니까. 근데 그림으로도 한번 나타내보는 연습은 꼭 한번 해. 공식으로 쓰자면 이렇게 씁니다. 윗끝끼리 곱한 BFB에서 아래끝끼리 곱한 AFA를 빼준다. 이게 이제 결론이고 그걸 이제 중간 이제 과정을 보여주면 FA부터 FB까지 GX, DX라는 걸 적분하게 되면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그 역함수 GX 부분의 아래쪽 넓이 요게 계산될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근데 얘랑 그 다음에 실제로 A부터 B까지 fx, dx는 요 F 그림에 대해서 구간이 A부터 B까지니까 요 부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랑 이걸 두 개 더하라는 게 그림상으로 어려워 보이지만 대칭성을 활용하면 요 녹색 부분의 그림이 어디로 똑같은 그림이 생기는 거냐면 대칭 이동한 점을 생각해 보면 내가 빗금치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넓이랑 이쪽 넓이 부분은 동일한 상태가 된다.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제 여기 있다 놓고 생각하지 말고 일로 옮겨서 생각하면 잠깐만. 그림이 왜 이렇게 생겼냐? 뭐가 안 맞아 왜?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여기가 FB, FA가 되는데 FB가 그리고 B가 어디야? 여기인데. 근데 왜 안 맞지? 그림이 왜 이렇게 안 맞아? 그러면 요 점 A, FA가 요 점이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조금 높이 그려진 것 같은데. 요렇게 그려진 거죠,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요렇게 넘어가면 요렇게 넘어가는 거죠. 요 점이 요 점으로 가고. 왜 늦어?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또 요 점이 요 점 넘어갔으니까 여기 FB 위치가 이렇게 가 있는 거고 요 FA 위치가 이렇게 가 있는 거니까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빗금이 이렇게 넘어가면 요만큼의 빗금과 동일해진다 이 얘기죠. 지금 안 되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내가 원하는 이 두 개의 합이라고 하는 요 부분의 내용이 요 아래쪽 부분 넓이하고 요 부분 넓이를 합한 만큼에 해당되니까 내가 지금 빨간 걸로 빗금을 치려고 하는 요 부분에 해당되는 넓이 개념이 된 거죠. 빨간 부분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빨간 부분의 넓이를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을 뺀 걸로 생각할 거고 큰 직사각형이 이제 넓이가 B 곱하기 FB가 된 거고 그다음에 A 곱하기 FA가 작은 직사각형이니까 이렇게 결정돼요. 그래서 실제로 역함수 관련한 그냥 정적분 넓이를 구하는 문제로는 이 두 가지 유형이 그냥 답니다. 그래서 유형 17에 유형 18에 나와 있는 게 각각 유형 17과
유형 18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꼭 한번 자기가 이렇게 나타내서 그려보고 그 다음에는 그냥 공식처럼 예를 들면 유형 18을 먼저 보면 이거 공식을 외운 사람이라면 근데 구조를 봐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하지 마시고 fx의 x 구간 gx는 얘에 대한 함수값이 구간으로 되어 있는 그래야 사실은 이렇게 직사각 넓이로 환산이 되지 그렇지 않다면 이제 아까처럼 이상한 그림이라면 그게 넓이가 그렇게 구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이 공식이 기억된 사람이라면 유형 18번을 봤을 때 1401번을 봐봐. 유형 18부터 잠깐 봐세요. 1401번 보면 fx가 x 세제곱이고 그 역함수가 gx야. 그러면 1부터 3까지 x 구간이 1부터 3까지 fx 그 적분값 넓이하고 그 역함수에 대한 구간은 f1이 1이니까 아래 끝이 1 f3이 27이니까 윗끝이 27 딱 맞죠? 이렇다면 결국은 윗끝끼리 곱한 3 곱하기 27에서 아래끝끼리 곱한 1을 빼주면 되니까 80 이렇게 답을 그냥 쓰면 된다. 그런 의미에 해당되는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그 구조만 맞는다면 공식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부터 예제를 한 두 개만 조금 해보고 속도거리 쪽으로 갈게요. 자, 요 내용은 그냥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캡처를 살짝 해서. 그냥 책상 많이 흔들면 안 돼. 네. 이거 졸면은 이렇게 끄떡끄떡하면서 카메라가 흔들려서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흔들어줘야 돼. 자, 그러면 그 실제 문제를 한 개 해봅시다. 뭐 가능한 사람은 그냥 건너뛰면서라도 하나씩 풀어보시고 내가 이제 예를 하나 해줄게요. 가장 그냥 대표 문제인 1394번. 아, 한 가지 생각났다. 정빈아, 화이트보드가 더 좋으냐? 너는 칠판 수업이 더 좋으냐? 근데 둘 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그 명의는 연장을 가리지 않는다. 아유, 우리 동훈쌤이 칠판 수업을 좋아하시는데 너네 수업할 때 좀 아쉬운가 봐. 데스크 얘기를 해가지고 흑판으로 좀 바꿔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안 된다면 뭐 동훈쌤이랑 둘이 반반 내서 그냥 직접 설치하든가. 그래서 그냥 이게 좀 그래프를 그리거나 할 때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자, 1394번 할게요. fx가 아주 단순한 함수가 있어. 이건 뭐 그냥 예제니까. 그리고 요거의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그랬습니다. 못 풀까봐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x제곱 그림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거의 역함수인 함수는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뒤집혀져서 그려져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라.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녹색 그림은 그냥 참고고 실제로는 이 부분 넓이를 구해서 2배 할 거야 로 생각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교점은 이제 0,0인 게 분명하니까 여기 교점만 찾아보죠. 그냥 봐도 1인 거 알 거고 왜냐하면 x제곱하고 x랑 만나는 자리 찾으니까요. 자, 구간은 정해졌어. 그러면 이제 앞에서 배운 넓이 그대로 0부터 1까지 두 개 중에서 y는 x라는 그래프가 더 위에 있으니까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요거 넓이를 적분해서 2배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게 다죠. 그래서 뭐 계산은 뭐 그냥 금방 하고요.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 1분의 1이죠. 좀 신기하네. 이렇게 쓰고 나니까. 뭐가 신기한 거냐면 그냥 뭐 별 큰 문제랑은 상관없고 우리가 y는 x제곱이라는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여기 넓이 얼마나 나올까요? 3분의 1. 3분의 1 하는 걸 해봤지. 3분의 1 x 세제곱이니까. 근데 y는 x라는 직선으로 딱 잘라봤더니
여기가 6분의 1 나온단 말이죠. 여기 6분의 1인 거죠. 근데 이쪽 대칭도 뭐 신기한 게 아니네. 너무 단순하네. 난 또 그냥 뭐 이게 또 어떻게 반반 쪼개지냐? 딱 3분의 1, 3분의 1 쪼개지냐 그러려는데 너무 당연하네. 미안. 시간 낭비했어. 자, 그러면 거기 유형 17 중에 터프 한 문제 같이 한번 해봅시다. 98, 99 중에 하나를 한번 해보죠. 주원아 하나 골라줘. 99요. 99로 한번 할까요? 같이 한번 도전해 봅시다. 직접 풀어도 돼요. 자, 지금 fx라는 함수가 ax제곱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고 양수 쪽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뭐 여기 봤을 때 그래프 fx 그래프 모양으로 보면 a가 양수인 그 다음에 b도 양수인 어떤 그림이 되겠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을 봤더니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고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요게 fx야. 그리고 만나는 점이 1과 2에서 또 만난대.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의 역함수가 gx인데 그 역함수가 그렇다면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생긴 요게 이제 gx 그림이 되겠죠. 자, 그렇게 돼 있을 때 x 이 두 곡선하고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해당되는 그거를 썼는데 지금 보니까 그 a가 곡선 및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거, 그러니까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것까지 그리면 곡선과 x축, y축이 여기도 들어가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림이 없을 때 니네 잘 생각해봐. 이 그림 없이 이거 주고 이 말만 써 있다 그럴 때 이것처럼 그림이 그려지게 과연 가능할지. 요 부분하고 여기 둘러싸인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B가 되고, 요건 이제 A가 되고, 여기는 두 그래프로만 둘러싸인 건 B가 되고, 그 다음에 두 그래프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A가 되고, 이렇게 된 거죠. 이때 A 빼기 B의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사실 여기가 이제 1,1이라는 점이고 여기가 2,2라는 점이 되는 건 이게 y는 x라는 직선이니까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a와 b도 정해질까요? 문자 a, b 두 개 있는데 점이 두 개나 주어졌어. 그럼 a, b 구하는 거 문제 없죠. 식부터 빨리 정해버리시라고. 그러니까 1,1이니까 1은 a 플러스 b, 2,2니까 2는 4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아래에서 위를 뺄게. 그러면 3a가 1이니까 a가 3분의 1만큼 되겠고 그럼 b는 3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이거 3분의 2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3분의 2가 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b라고 하는 걸 먼저 구할게요. 아까 배운 게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는 게 조금 먼저였으니까. 그럼 둘러싸인 부분을 요 b라는 넓이를 실제로는 요 파란 부분 넓이, 그러니까 역함수 식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요 파란 부분 넓이를 구해서 2배 하는 걸로 먼저 써볼게. 그러면 적분 구간은 나와 있기 때문에 1부터 2까지 B라는 넓이가 1부터 2까지 잠깐만 fx랑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아니네. 잘못 보고 그랬네. 요 부분이요. 그래프하고 원래 fx, y는 fx하고 이 부분을 해서 비교합시다. 1부터 2까지 하면 되고 요게 그러면 이제 위에 게 x가 되네요. 그럼 x 빼기 여기가 3분의 1 x제곱 더하기 3분의 2니까 x 빼기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x제곱 하고 x 빼기 더하기 x 빼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요거 적분하는 거죠. 혹시 여기서도 앞에 저기 지난주에 배운 넓이 공식 쓸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식. 적분 하석선 쓰는 건 쓰면 되는데 넓이 공식 적용할 수 있어 없어?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그럼 직선 빼기 곡선 이렇게 쓸 텐데 직선 빼기 곡선도 2차식일 거고 여기가 알파고 베타라면 결국은 6분의 절대값 1일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공식이 가능하죠. 이렇게. 그럼 이것도 적분을 해서 쓰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공식처럼 써도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2에 6분의 절대값은 3분의 1이니까요. 3분의 1이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9분의 1 이렇게 되나? 자, 그럼 B 값은 9분의 1로 계산이 됐고 이제 A 값만 쓰면 되는데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대칭 구조니까 반쪽만 구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를 구해서 하는 게 이게 제일 좋을까요? 반쪽 넓이 구할 때. 생각을 좀 바꿔보자고. 그러니까 지금 B금 친 부분 넓이를 구하는 건데 B금 안 친 부분 넓이를 구해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예를 들자면 요 지금 내가 B금 친 이 부분 넓이가 여기에 1이 된 거니까 요 부분 넓이랑 동일할 것이고 그럼 선생님 생각에 이 A라는 넓이를 반쪽이를 요만큼을 구해버리면 어차피 2배가 될 거니까 그죠? 그러면 요만큼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그려진 요 정사각형에서 요 그래프 아래쪽 요 부분을 빼버리면 요 녹색 부분이 생길 테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절반에서 그러면 이 전체 그러면 아예 그냥 정사각형 넓이에서 요거 2개 빼주는 걸로 하는 게 더 빠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식을 한번 써볼게요. A라는 부분의 넓이를 이제 쓸 건데 이거를 일단 정사각형 넓이에서 0부터 1까지 요 fx 아래쪽 부분 넓이를 이제 지금 구할 거니까 0부터 1까지 3분의 1 x제곱 더하기 3분의 2 요만큼을 적분해버리면 요 넓이가 나올 테니까 1 빼기 요만큼 넓이 하면 요거 됐죠. 빗금친 부분. 그 부분이 2개가 빠지는 거죠. 잠깐만. 그럼 식이 중복되나? 그럼 1 빼기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한 거에서 1 빼기 요만큼이면 요 녹색 부분 넓이가 되니까 1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되는 거네. 중복되는 거야. 그러면 1하고 빼기 2 더하기 2에 0부터 1까지 3분의 1 x제곱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적분한 걸로 쓸 수 있겠을 것 같아요. 여기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2하고 x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3분의 2 x 이렇게 되나요? 마이너스 1 더하기 2에다가 9분의 1하고 3분의 2를 더한 거지? 9분의 6, 9분의 7 그럼 9분의 14니까 9분의 5 이만큼이 되는 게 A 부분의 넓이겠죠. 자 그럼 A 빼기 B를 구하면 9분의 4로 구해지나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했더라 이걸 이제 푼 것 중에 중요 의미는 내가 해당되는 어떤 특정한 부분 넓이를 구할 때 그 넓이를 직접 구하는 방식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그냥 여기 삼각형에서 요거 빼기 y는 x라는 직선을 뺀 요 반쪽 넓이를 요 2분의 1에서 반쪽 넓이 빼고 난 요 넓이 그죠? 요 넓이를 기준으로 써도 되겠지. 아니면 내가 조금 2번을 중복해서 쓴 게 없을까? 직접 구한 사람은 어떻게 구한 거야? 직접 구하는 거 있어요? 혹시? fx에서 그 fx에서 x 빼가지고 그럼 꼭 2배 하면 되네? 그럼 멍청한 짓을 했네. 미안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 역함수 관련한 문제를 풀 때 이제 이 부분 넓이를 만약에 구한다. 근데 역함수를 구할 게 아니니까 그때는 이제 이 부분 넓이를 구해서 쓰겠다라는 의도의 문제를 풀 때 지금처럼 요 사각형 넓이에서 요걸 빼버리는 식으로 그렇죠?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별로 안 좋은 풀이가 됐어요.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걸 내가 보니까 쓰면서 계속 넓이가 같이 빼지길래 중복되는 식을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다면 그냥 0부터 1까지 fx에서 그냥 y는 x란 직선을 뺀 요 부분 넓이의 2배다 이렇게 쓰는 게 그냥 정석이겠네, 그죠? 요거 넓이 빼기 x y는 x 요거를 적분한 넓이의 2배가 a야 이렇게 그냥 쓰기 바랍니다. 잘못한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실제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에 해당되는 개념은 좀 단순하고요. 자, 그럼 유형 18번으로 갈게. 유형 18번에서는 대표 문제 하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쪽 터프 문제 있으면 하나만 더 해볼게. 1400번을 한번 합시다. 똑같은 문제예요. 역함수를 갖는 연속함수가 있고 f1은 1이고 f3은 3입니다. 결국 이 함수 fx는 y는 x라는 직선과 x가 1인 자리와 x가 3인 자리에서 만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과 같은 힌트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1부터 3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5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1부터 3까지) 적분을 하면 5다. 자, 그렇다면 역함수에 대해서 1부터 3까지 역함수에 대한 거를 적분한 값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조금 상상해서 구성을 하는 거지.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 fx랑 1,1이라고 하는 자리와 3,3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지금 만나고 있다. 근데 1부터 3까지 요 놈을 적분하게 되면 즉 그럼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할게요. 요 부분 넓이가 5가 됩니다. 그러면 역함수를 적분해라. 그러면 요렇게 된 거. 요 파란 그림이 역함수. 이걸 1부터 3까지 적분하니까 요 파란색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사실은 뭐 요 아래쪽 부분 넓이에다가 빗금을 치는 넓이에 2배를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아니면 그냥 요걸 사다리꼴로 생각해서 사다리꼴 넓이에다가 요 녹색 부분을 더한다고 생각해도 큰 관계가 없어. 둘 중에 뭐 아무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식으로 표현하자면 여기 이 녹색 부분 넓이를 구한다고 치면 1부터 3까지 x-fx. 아니 그러면 그럴 필요도 없네. 아 이건 뭐 적분하지 말고 그냥 구합시다. 사다리꼴 넓이에서 5를 빼면 녹색 부분 넓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사다리꼴 넓이는 윗변, 아랫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해주니까요. 사다리꼴 넓이가 4예요. 거기서 이 아래쪽 넓이가 5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림이 그러면 여기 위에가 fx인가 보네. 그래프 아래쪽 넓이 이 그림이 아니네. 요게 fx고 요게 fx고 gx가 요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되죠. 요게 gx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파란색 부분 넓이가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사다리꼴 넓이가 4였으니까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1이 되고 있는 거지. 자, 그럼 gx라고 하는 놈은 그럼 어떻게 요 아래쪽 요 빨간 그림 아래쪽으로 있는 그 넓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사다리꼴 넓이가 아까 4였죠? 사다리꼴 넓이가 4였는데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1이니까 이 넓이는 3이다. 이렇게 써주면 그냥 끝나는 문제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적분 문제 풀 때 혹시 직선으로 돼 있는 부분의 아래쪽 넓이는 굳이 적분해서
쓰지 말고 그냥 삼각형이나 사각형 넓이 같은 걸 그냥 하세요. 굳이 그것까지 다 적분해가면서 쓸 필요 없어. 1406번으로 갈게. 1406번은 x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정의를 지금 해놓은 상태이고 fx가 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돼 있고 그 역함수는 gx라고 하자. 그래놓고 나서 a부터 a 플러스 1까지 fx dx 플러스 fa부터 fa 플러스 1까지 gx dx는 24. 이게 이제 터프라고 되어 있지만 아까 그림으로 직사각형 그 잘라진 기역자 부분 넓이 쓰듯이 윗끝 길이 곱한 거 빼기 아래끝 길이 곱한 거에 해당되는 형태가 맞다면 그냥 단순한 방정식 문제가 된 거지. 자, 그럼 아까 구조를 어떻게 확인하라고 했냐면 fx 기준으로 구간이 a부터 a 플러스 1인 거고 역함수는 요 a의 함수값과 a 플러스 1의 함수값이 역함수에 대해서 구간으로 정해진 요 경우 그게 아까 공식처럼 쓰는 그 문제였던 거다. 따라서 이 두 개 넓이의 합을 a 플러스 1 곱하기 fa 플러스 1 빼기 a 곱하기 fa 요것이 24야. 이 식을 가지고 정리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1에 fa 플러스 1은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a의 fa는 a 제곱 더하기 a 이렇게 돼서 3차 방정식 꼴이 되는데 3차 지워지니까 2차 방정식 꼴이 되겠죠. 그럼 그냥 전개할게요. 그러면 a 플러스 1에 여기가 a의 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a 3a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는 빼기 a에 또 묶으면 a에 a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a 플러스 1로 묶어버리죠. a 플러스 1로 묶어버리면 a 제곱 빼기 a 제곱은 죽어버렸고요. 3a 플러스 2는 24가 되겠고 그러면 3a 제곱에 2하고 3이니까 5a에 빼기 22 이렇게 되네요. 그럼 3a에 a 5 2 잠시만요. a의 제곱 더하기 2a에 a 3a 플러스 2 됐고 여기는 a에 a 플러스 1 a 플러스 1 묶고 a 제곱 빼지니까 3a 플러스 2 3a 제곱에 여기가 2a 3a니까 5a 2 빼기 24라면 마이너스 20 그럼 2하고 11밖에 인수분해가 되는 게 없잖아. 알고 싶은 게 뭐냐? 양수 a의 값이야? 그럼 뭐 잘못됐니? 인수분해 돼요? 돼요? 예. 5하고 6이 되는구나. 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분의 11하고 또는 a가 2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양수값을 요구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방정식 문제처럼 해결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넓이에 관련된 문제들의 유형이고 윤아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넓이 자체의 문제를 지금 못 들었기 때문에 기억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꼭 이번 주 앞으로 해야 돼요. 윤아 이번엔 잘해야 돼 우리. 네? 다 맞아야 돼요. 진짜. 오케이. 그럼 이제 속도거리 쪽으로 진행을 바로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미분 쪽에서도 내가 속도거리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적분 쪽에서도 또 속도거리 얘기를 해야 되나? 자, 그러면 두 가지만 얘기할 테니까 다른 거는 우리가 운동 해석으로 다 어차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위치에 관련된 식을 미분하게 되면 속도를 나타내는 개념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속도에 대한 식을 한 번 더 미분을 해주게 되면 가속도를 나타내는 식이 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럼 적분이라는 게 미분의 연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가속도에 관련된 식을 적분하게 되면 속도에 관련된 식이 되는 거고, 속도에 대한 식을 적분을 하게 되면 여기가 위치에 연관된 식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조심할 게 하나 있는 거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맞아. 근데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 맞아. 근데 속도를 적분한 게 위치다라고 얘기를 딱 하기에는 조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해내야 될 게 두 종류가 있어서 이 적분하는 거에 대해서 이 나온 속도를 적분한 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두 가지로 생각을 하라 이거죠. 그 두 가지라는 게 뭐냐면 이 위치에 관한 식을 이걸 적분했을 때 위치에 관련된 이 개념은 첫 번째는 위치의 변화량에 대한 질문을 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움직인 이동거리를 물어보는 문제로 낼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가 이제 출발점이었어. 예를 들면 그럼 얘가 운동을 해. 가다가 돌아왔어. 그리고 다시 여기까지 왔어. 자, 여기까지가 5m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m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m랍니다. 그래서 운동이 끝났어. 자, 그럼 이제 속도 식이 주어져서 운동을 생각했을 때 이런 운동이라고 쳐봐. 이때 만약에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위치의 변화량을 묻는다. 라면 뭐라고 표시하면 되죠? 위치의 변화량이요? 처음 출발점 기준으로 삼는 거니까. 1m. 마이너스 1m 위치라고 표현합니다. 뒤로 1m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으로 묻는 문제는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거야. 마이너스 1. 근데 이동거리를 물어본다면 마이너스 1이라고 써서는 안 되죠. 앞으로 간 것도 움직인 거고 뒤로 간 것도 움직인 거니까. 그럼 실제로 총 몇 미터로 움직였니? 앞으로 5m 갔다가 뒤로 또 5m 왔으니까 벌써 여기까지 오는 동안 10m 움직였고 13m 갔고 또 2m를 갔으니까 15m가 이동거리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를 물을 때는 마이너스 1이라고 대답하고 이동거리로 물어보면 얘는 15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차이가 뭐냐 이거지. 그럼 운동 모습을 이걸로 다시 한번 환산을 해볼게요. 원점 출발해가지고 여기가 T1이라고 치고 여기가 T2, 여기가 T3, 여기가 T4입니다. 그럼 0부터 T1까지 달려나가고 있어요. 여기가 X고 여기가 위치 C라고 할게요. 그러면 달려나가서 5m 위치까지 간 거야. T1 갈 동안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T2가 되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운동이니까 여기다가 T2가 되는 순간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다음 뒤로 또 3m를 움직였으니까 T3 갈 동안에 3m 위치 뒤로 가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치면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앞으로 2m를 움직이니까 T4의 위치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1 여기까지 와 있는 딱 요 운동인 거예요. 이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쭉 와서 다시 앞으로 해서 이만큼까지. 자, 이 얘기야. 근데 이 얘기에 대한 걸 보고 위치의 변화가 마이너스 1입니다와 이동거리가 15입니다의 의미의 차이는 1부터 그러니까 제로죠. 제로부터 마지막 도착 지점인 T4까지 이 함수를 그대로 적분하게 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상쇄 되면서 이렇게 생긴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요 부분 넓이보다 사실은 요 부분 넓이가 1 큰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값이니까. 그래서 T0 여기 0부터 T4까지 그대로 요 식을 적분하면 얘가 된다고. 그럼 이동거리 의미는요? 잠깐만 이거 잘못했는데? 적분을 이걸로 하면 안 되지. V 그래프로 해야지. 아이 미친. 그러니까 운동 모습만 생각할게.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여기가 앞으로 이동한 거리이고 여기가 뒤로 이동한 거리니까
마지막 위치가 마이너스 1 된다고 했고 이게 그림을 잘못 설명했네. 소리요. 속도식으로 그려줄게요. 왜냐면 속도를 적분했을 때 위치 관계식의 개념이니까 속도 그래프를 적분할게. 이 정도 얘기가 나오려면 여기가 T1, T2, T3, T4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앞으로 움직인 건데 플러스 방향으로 속도가 있을 거예요. 그랬다가 T1 지나면 뒤로 돌아가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T1부터 T2까지는 뒤로 움직인 거예요. 마이너스 방향이야. T3까지 계속 마이너스 방향이죠. 근데 T3에 가서 제로가 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T1, T2를 거쳐서 T3에 가서 다시 제로가 되고 운동 방향이 이제 다시 플러스로 바뀐 거니까 여기서 또 V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갑니다. 이게 이제 V 그래프가 되겠지. T하고 VT. 자, 이제 이렇게 된 상태야. 그럼 이 식을 V라는 어떤 이 식에 해당되는 게 있을 때 이 V를 적분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0부터 T4까지 이 V를 그냥 적분한 놈이라면 여기 0부터 T1까지는 플러스 값이 나올 거고 T1부터 T3까지는 마이너스 값이 만큼 나올 거고 T3부터 T4는 다시 플러스 값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저기에 있는 걸로 한번 그러면 움직인 양을 실제로 숫자로 써볼게요. T1까지 5m를 간 거죠. 그럼 이 0부터 T1까지의 적분 값이 플러스 5입니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T1부터 T3까지는 뒤로 지금 8m를 움직였지.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실제 적분 값은 마이너스 8이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T3부터 T4까지 앞으로 간 게 이제 2m가 되니까 2니까요. 여기에 적분 값은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T4까지 그냥 적분을 해버리면 플러스 5, 마이너스 8,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요 값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위치의 변화량에 대한 개념인 거죠. 위치의 변화량. 처음 위치보다 뒤로 1m 갔어요. 이 뜻인 거고 그렇다면 넓이 개념으로 해석을 해보면 0부터 T4까지 요렇게 된 놈을 적분한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8이 플러스 8로 올라가게 되니까 0부터 T1까지가 플러스 5 T1부터 T3까지가 플러스 8 T3부터 T4까지가 플러스 2가 되니까 이렇게 15라는 값이 생기는 요게 바로 이동거리 개념이 된 거다. 자, 그래서 이제 V라는 어떤 식을 적분할 때 물어보는 문제가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본다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에 되게끔 그냥 식을 적분할 것. 근데 만약에 이동거리를 물어본다면 절대값 그래프를 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쪽은 그냥 적분하시고 마이너스 함수값 가지는 곳은 뭐를 바꿔서 반대로 바꿔서 적분하는 식으로 가야 이동거리를 계산하게 된다. 이 개념 두 개가 그냥 다야. 나머지는 지금 이거 한 것처럼 이렇게 VT 그래프를 해석하는 내용이 들어있을 뿐이고 실제로 속도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은 이겁니다. 그냥 속도식을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 즉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동거리를 물어보면 앞으로 플러스 방향도 어떤 값, 마이너스 방향도 실제 움직인 거리 개념이니까 절대값 개념을 적분하는 게 이동거리. 이렇게 두 개만 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정리를 이제 최종적으로 하면 뭐 T1부터 T2까지 그냥 속도식을 그냥 적분하게 된 건 위치의 변화량. 요 시간 동안 위치의 변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앞으로 갔냐 뒤로 갔냐만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이동거리 개념은 T1부터 어떤 T2 사이에 절대값 VT 요거를 적분한 게 이동거리 개념이 됩니다. 이 두 개가 이제 할 내용이고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들한테 이 속도거리 문제에서 그 위치의 변화량이나 아니면 그 이동거리 물을 때 직선식 많이 줘요. 직선식을 많이 주니까 이걸로 실제로 적분하는 게 상대적으로 적어. 그냥 삼각형 넓이나 사각형 넓이 직접 구해서 이렇게 써버리는 식으로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크게 적분에 대한 그 부담은 안 가져도 됩니다. 자,
요게 이제 하고 싶은 내용의 전체 내용이 돼요. 그리고 해석은 따로 뒤에 유형 가서 할게. 자, 그럼 실제로 요 내용이 들어있는 문제를 하나 한번 정리를 해볼게. 1430번을 봤어. 1430번 봤더니 좌표가 2인점을 출발했대. 그러니까 얘는 원점 출발이 아니라는 거 잘 봐두세요. 원래 처음 출발 위치가 기준 위치보다 플러스 2 위치에서 출발한 거야. 그 상황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속도식이 하나 나와 있어. VT가 4t-3t 제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 t가 2일 때의 위치를 구하세요. 딱 그 위치를 구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이동거리를 묻는 거야? 아니면은 위치 변화량을 묻는 거야? 위치 변화량을 묻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적분하면 되는 문제가 된 거죠. 대신 처음 출발 위치가 플러스 2 위치였기 때문에 2초 후에 위치를 구할 때 처음에 출발 위치 자체가 이미 플러스 2가 있었고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이 식을 그냥 적분하면 돼. 요게 바로 2초 후에 위치 이렇게 되는 거죠. 개념이 그렇게 시작하면 돼. 그래서 2에다가 이제 뭐 이거 적분하는 거는 뭐 이 집어넣으니까요. 8. 이렇게 돼? 그럼 제자리에 와 있는 거야? 처음 출발한 위치.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앞으로 갔다가 뒤로 돌아왔네요. 그죠? 그래서 위치 자체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자,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뭐 터프로 되어 있는데 왕중여라고 하니까 그래프 읽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까 이 그냥 적분한 내용인지 절대값을 붙인 내용인지,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는 건지 절대값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 한번 문제 읽고 해석해봐. 1434번 원점 출발해 그리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t초의 속도, 즉 VT 그래프입니다. 이럴 때 그 그림이 나와 있고 t가 3일 때에 점 P의 위치가 7입니다. 그러면 그 5초 후에 점 P의 위치는 뭐가 될까요? 얘는 그냥 위치를 물어본 거죠. 이동 거리를 물어본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 나와 있는 요렇게 대충 이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다시 요렇게 4a 여기가 1, 2, 3, 4 여기가 마이너스 a. 자, 다시요. t가 3일 때 여기 위치가 이거 VT 그래프야. 헷갈리지 말고 위치가 7입니다 라고 한 건 요 넓이와 여기 플러스로 나와 있는 거죠. 여기는 적분값이 마이너스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3까지만이니까 여기까지만 짜볼게. 요거 상쇄되고 7입니다 이 뜻이야. 상쇄되고 7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넓이 빼기 요 넓이, 요 빼기가 들어가야죠. 빼기 넓이. 그렇게 했을 때 7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넓이는 지금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 높이가 4a 빼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1 곱하기 높이가 a. 이렇게 빼준 만큼 얘가 7이 된다. 위치. 그렇죠? 이 차이가 7이 나는 거죠. 빼면. 그러니까 여기는 4a이고 여기는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7a가 7이 되니까 a 값은 이제 2가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게 이제 8이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그럼 이제 나는 뭘 원하는 거야? t가 5일 때의 위치. 그럼 이제 넓이 쓰면 돼요. 여기가 2분, 여기 밑변이 2니까 높이가 8이니까 여기 플러스 8. 여기가 밑변이 2, 높이가 2니까 4에 마이너스 2.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7. 그리고 여기는 1에 8,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럼 위치를 구한다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다 상쇄시키라는 거니까 12에서 2를 빼서 요 위치는 10. 그죠? 10. 자, 요게 이제
1434번의 의미. 그러니까 여기서는 운동이나 아니면 아까 같은 이 적분했을 때의 위치 변화냐 이동거리만 구분하면 크게 터프의 의미가 없는 문제들. 그냥 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이야. 오케이. 자, 두 번째. 움직임 거리 개념을 한번 써볼게요. 역시 두 문제를 한번 해볼게. 그 중에서 1441번은 아예 별표를 미리 쳐두세요. 요거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일 것이고 출제율이 높았었습니다. 잘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문제가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운동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도 여기는 속도로 주어졌는데요. 가속도로 주어지는 문제가 실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적분을 또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1435번. 좌표가 아닌데? 뭐 똑같으네? 좌표가 2인점 출발. 그 다음에 속도식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 이때 t가 1인 자리에서 t가 3인 자리까지 움직인 거리는 그랬습니다. 이동 거리를 묻고 있죠. 그러면 사실 V 그래프가 이 정도라면 우리가 너무 그냥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게 V 그래프라고. 이게 V 그래프예요. 자, 근데 t가 1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3은 여기 있을 것이고, 그럼 결국은 요 V 그래프에서 요 아래쪽에 있는 여기는 적분값이 마이너스가 나올 거니까 이걸 플러스로 바꾸란 뜻인 거고, 애초에 플러스 쪽으로 돼 있던 곳은 그냥 적분한 값이 이동거리 자체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그럼 결국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 거냐면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쪽에 있으니까 바꿔가지고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3t. 그러니까 요 그림을 적분해 달라는 거예요. 절대값 쉬운 게. 그래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플러스 3t에 마이너스 2. 요 놈을 적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그냥 t제곱 빼기 3t 더하기 2. 얘를 적분해야 맞게 되죠. 그렇다면 여기 1부터 2까지는 넓이 공식을 사용해서 그냥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축과 닿는 점이기 때문에. 그럼 6분의 최고차함계수 절대값 1, 뒤에 거 빼기 앞에 거의 세제곱 1.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6분의 1이 이동거리가 되겠고요. 만약에 이 식을 원래식을 그냥 적분했으면 마이너스 6분의 1이라고 생겼겠지. 그 다음 플러스 여기가 이제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t제곱 2t에 2부터 3까지 이거 적분한 값이랑 쳐주면 이동거리는 처음에 위치 좌표 2가 의미를 가지나요? 못 가지나요? 생각해보면 없지. 위치를 물어보면 처음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부터 출발하는 점이 더해져야 되는데 이동거리 개념으로는 처음 위치 자체는 중요치 않아요. 실제로 이렇게 움직인 거리만 재는 거니까. 그래서 1435번은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럼 아까 별표 쳤던 1441번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서진아, 이해가 되고 있는 거냐? 별 문제 없어요? 네. 이과인데? 오씨. 서진 이과냐? 선택도 미적이냐? 그럼 물리 잘하겠다 너. 물리는 안 돼요. 아예 선택 안 했었어? 네. 애초에? 네. 화생이가 무조건? 의대 갈 거예요? 아니요. 1441번. 어느 승강기가 1층에서 출발해가지고 멈추지 않고 꼭대기층까지 가는 동안 그 속도식이 나와 있어. 우리도 보면 승강기 타면 사실은 올라가고 있는 중간에는 등속 운동처럼 보이지만 출발할 때는 가속을 좀 해야 되는 거고 멈출 때는 감속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이 VT식이 0부터 2초까지는 양의 값을 가질 테니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 그러다가 2초보다 크고 10초보다 작거나 같은 요 지점에서는 상수로 나와 있는 건 등속 운동,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10초부터 해서 멈출 때까지
는 감속을 할 테니까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모습으로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승강기 출발해서 가속하고 등속으로 쭉 움직이다가 쑥 멈추는 요 과정을 그냥 이렇게 나타냈다고 생각하시고. 자, 그럼 얘가 꼭대기층에서 꼭대기층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야, 그럼 원래대로면 이 V식이 이제 뭐 접근하는 건 뭐 어려움이 없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가 이제 2초까지 해가지고 3t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나? 가속을 한 거죠 이렇게. 그럼 2초 후에 속도가 6이 됐으니까 이렇게 돼서 10초까지 쭉 이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이게 13초가 됐을 때 제로가 됐으니까 속도가 다시 줄어든 거예요. 기울기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가 T고 여기가 V 그림인 거라고. 그럼 여기서 거리 구하라고 그냥 이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죠? 야, 승강기가 올라가다가 멈출 때까지 움직였다 했을 때 뒤로 내려가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차 운동할 때 왜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 브레이크 밟는다고 뒤로 가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적분해버리면 이동거리가 되는 거랑 같은 원리로 그냥 이 넓이 구해버리면 끝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요 넓이는 얼마가 된 거예요? 요게 이제 요 넓이가 뭐냐면 가속하는 동안 움직인 거리니까 2, 6, 12 나누기 2니까 6 이렇게 버리면 되겠고, 여기 8초 동안 등속 운동을 했으니까 8, 6, 48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고, 여기는 3, 6, 18에 9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결국은 전부 다 플러스 쪽에서만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넓이 자체가 이동 거리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적분하나 절대값 붙이고 적분하나 의미가 없는 거지. 다 플러스 쪽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요거 6하고 48하고 9를 더한 요 값이 바로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 이렇게 쓰면 됩니다. 15에 63 되나요? 자, 그래서 뭐 뒤로 가는 운동이 아니라면 그 이동 거리는 명확하게 적분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이 좀 어려운 거죠. 자, 유형 3번.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두 개의 물체를 한번 놓고 생각할 거야. 각각 생각하면 돼. 특히나 수투까지는 운동 상태가 전부 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운동이기 때문에 단순해요. 이제 이과들 같으면 나중에 미적분 배우면 이 적분 문제에서도 이런 거 할 때 그때는 평면도, 즉 X방향 속도와 Y방향 속도를 따로 계산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겠지만 수투에서는 그냥 수직선 위를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돼. 1차원적인 운동. 그죠? 클래스가 다르죠. 그죠? 1차원과 2차원과 3차원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지. 예를 들면 이런 개념인 거야. 여기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고 뭐 벌레가 한 마리 기어가고 있어. 일단 먹을 걸 놔뒀거든. 그럼 이제 벌레가 먹을 거다 하고서 막 갖고 오란 말이야. 근데 사람이 먹이를 딱 이렇게 집었어. 뭐야 하고서. 그럼 얘는 어떤 입장이겠냐? 갑자기 물체가 눈앞에서 사라졌어. 그런 현상이 생긴 거죠. 절대 이해 못합니다. 지금 사람이 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 못하니까 그냥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 그러면 3차원과 4차원 차이는 마찬가지겠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 있었는데 2초 후에 주원이가 사라졌어. 누가 4차원이라는 건 이제 시간축이 더 들어가는 거야. 공간에다가 시간을 옮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군가는 뭐 버뮤다 삼각지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하도 막 거기 막 비행기도 사라지고요. 거기 지나갈 때 배도 사라지고 다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찾았나? 서진아 찾았니? 배하고 비행기 찾은 적 있어요? 그 비행기가 다시 1960년대 사라진 비행기가 경비행기가 갑자기 시간축을 다시 여기로 돌려놓으면 갑자기 하늘에 경비행기가 60년대 날아다니던 비행기가 갑자기 날아다닐 수도 있지. 그치? 이럴 때는 퍼즈, 정지를 눌러야 되는데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자, 이제 두 물체만 할게요. 두 물체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말한 대로 수투에서의 운동은 수직선 위를 앞으로 가 뒤로 가만 있어. 약간 뭐 이렇게 경사지게 가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앞뒤야 그냥 앞뒤. 그것만 놓고 생각하니까 단순한 운동이 되고. 그래서 근데 그것도 표시해 주려고 항상 문제 보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것도 x축 위에만 움직인다고 생각하셔도 돼. 뭐 어느 축인지 몰라도. 자, 그럼 1445번을 보고 그냥 문제를 해석해. 적분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원점 동시 출발, 둘 다 원점 출발이다. 근데 P라는 놈의 운동 속도가 2t-3으로 주어져 있고 Q라고 하는 놈의 운동 속도는 6-4t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별 의미는 없는데 따져보면 그러니까 P라는 놈은 처음에 출발할 땐 뒤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다가 2분의 3초 후부터는 앞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한 거야. 얘는 처음 출발할 때는 6의 속도로 움직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가다가 2분의 3초 뒤에는 뒤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V가 마이너스로 변하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하나는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기 시작하는 운동이고 얘는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는 운동을 한 거야. 별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했어. 이때 두 점 PQ가 만날 때 그랬습니다. 두 점 PQ가 만날 때. 자, 그럼 두 점 PQ가 만난다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하는 거냐면 원점 기준에서 출발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두 물체의 위치가 똑같다. 다 만난다야. 두 물체의 현재 위치가 이동 거리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두 물체의 위치가 같다면 그거는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 PQ가 만난다면 결국 어차피 위치의 변화량, 위치 문제니까 이동 거리가 아니고 그냥 얘를 적분한 거죠. 그리고 얘를 적분한 거예요. 그러면 t초 후에 위치가 결정이 될 거고 똑같이 원점 출발이니까 차이 둘 필요 없어. 만약에 두 개가 물체가 위치가 달랐다면 여기다가 원래 출발 위치가 있었던 놈은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이 두 물체의 위치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만나 있는 거야. 같은 시간에 같은 위치에 있으면. 그래서 지금 이 만날 때의 시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t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선생님 이거 그냥 이렇게 식 안 써도 이거 적분해가지고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c1인데 원점 출발이니까 이거 없는 거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위치가. 얘는 6t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c2인데 역시 원점 출발이니까 c는 제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같다 이렇게 놓고 바로 풀어도 괜찮아. 이거 어차피 적분해서 이렇게 쓸 거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이제 3t 제곱 마이너스 9t는 제로가 되니까 3t의 t 빼기 3은 제로이므로 출발 후에 만난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3초 후에 만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위치 관계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시험 문제 조금 많이 나올 수 있는 표현은 1446번 같은 거야. 거기 보면 문제 안 풀 건데 문제 해석만 할게. VP 있어. VQ도 있어. 이때 둘 다 원점 출발이야. 그랬을 때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이 말은 이미 시간을 알려준 거예요. 그럼 P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면 2t 빼기 6이 0 되는 자리를 찾은 거죠. 왜냐하면 운동 방향을 바꿀 때 V가 제로가 되는 개념. 극대극소 개념이었지만 그러니까 T가 3일 때 그렇죠? 그 위치가 x1, x2다. 그리고 나서 x1 빼기 x2에 절대값 붙인 개념이지. 요게 두 점 사이의 거리, 위치 차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그러면 실제로 너네가 시험 문제 만났을 때 x1 빼기 x2의 절대값이라고 안 써주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값으로 식을 써야 된다고. 왜? 어떤 물체가 더 앞에 가 있는지 어떤 물체가 뒤로 가 있는지 사실 구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사실은 뭘 먼저 써도 상관없는데 XP, P의 위치와 Q의 위치에 절대값으로 식을 세워야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식이야. P가 훨씬 더 앞에 가 있어 확실하면 그냥 XP 빼기 XQ 해도 돼. 근데 임의의 시간 후의 위치를 가지고 생각할 때는 절대값 개념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쓴다. 절대값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식을 계산해 놓고 절대값 씌워야 됩니다. 그럼 xq 빼기 xp의 절대값이나 xp 빼기 xq의 절대값이나 사실은 같은 값이 될 거예요.
절대값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1446번의 그 절대값 의미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표현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러니까 딴 데서도 두 점 사이의 거리, 예를 들면 1447번으로 넘어갔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A라고 한다 그러면 그 V1, 그러니까 P의 위치식과 그 다음에 Q의 위치식의 차이에다가 꼭 절대값을 붙여서 계산하시라고. 됐어요? 자, 한 유형만 더 하고 쉬는 시간 잠깐 줄게요. 유형 4번. 이제 위치가 아니라 거리를 물어보는 얘기를 한 문제만 하고 또 뒤로는 이제 해석이 많이 이어질 것 같으니까 해석은 두 번째 시간에 하겠습니다. 1451번. 원점 출발이야. 혹시 니는 자꾸 낚이려고 처음 아까처럼 처음 출발 위치를 막 2야, 3이야 이렇게 알려줄 때 맡기지 말고 잘해. 원점 출발은 큰 고민이 없죠. 생각할 게 없으니까. 원점 출발해. 그랬다가 이게 속도식이 주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3t제곱 빼기 2t 더하기 12예요. 그랬다가 이게 원점 출발 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이거는 뭐 거리 문제가 아닌데? 왜냐면 원점을 출발한 다음에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건 얘 위치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위치가. 그럼 위치라면 0부터 t까지 그냥 이렇게 적분한 값이 0이 되는 위치를 찾으라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럼 이거 그냥 어차피 적분하고 t 대입하면 이거 그냥 적분한 식이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t 세제곱 빼기 t제곱 더하기 12t 플러스 상수 c인데 원점 출발이기 때문에 c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이 방정식 풀면 됩니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t로 묶어버리고요.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t에 t 플러스 4 t 마이너스 3은 0이죠. 0인 것과 마이너스 4인 것과 3이 있는데 결국 출발 후라는 개념으로 읽어야 되니까 3초 상황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다. 움직인 거리를 한번 찾아볼게요. 1455번으로 움직인 거리를 쓸게. 1455번 원점 출발 고민할 거 없고 이때 이 물체의 속도가 t의 4제곱 빼기 4t 세제곱 더하기 4t 제곱 물론 t는 0부터 2까지 제한이 있어요. 자, 요 놈이 점 p가 출발해서 멈출 때까지 운동한 거리. 일단 멈출 때까지니까 처음으로 멈춘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v가 제로가 되는 자리를 일단 먼저 찾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t제곱으로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결국은 0인 건 안 되니까 t가 2일 때가 처음 후 출발 후 멈추는 그 위치예요. 그러니까 2초. 요 2초일 때에까지의 움직인 거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움직인 거리를 재야 되니까 여기서는 절대값을 씌운 놈을 적분하는 개념으로 가야 함. 근데 이거 그림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t가 0일 때도 0이고 2일 때도 0인데 다 중근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이건 필요가 없고 여기서부터 요렇게 되는 v10인 거죠. 이게 됐어요? 그럼 실제로 움직인 2초 때까지 2초 때가 아까 그 제자리로 돌아오는 자리라고 했는데 그럼 결국은 그냥 이 넓이 구한 게 그러면 절대값을 붙일 이유가 여기서 사실은 없었던 거죠. 근데 0부터 2까지 그냥 적분하면 끝. 이렇게 해주면 돼. 자, 그래서 그래프 뭐 사참수 그래프 중에 이렇게 제곱된 식이야 너네들이 이제 미분에서 많이 그려봤으니까 절대 여기 2초 때까지 뒤로 움직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적분해도 이동거리 나타내는데 문제가 없죠. 위치나 이동거리나 같은 개념이 되는 거지. 그때는. 얘는 근데 사실 여기서 잠깐 멈추다가 다시 또 앞으로 전진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그냥 적분하든 그냥 적분한 자체가 얘는 이동거리를 나타낼 수 있는 식인 거죠. 자체 모양은. 음수적으로 내려가는 게 문제인 거야. 뒤집어서 거리로 환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위치 변화만 생각할 때 실제 빼줘야 되는 건지 이런 그래프라면 뭐 아무 고민할 게 없어. 오케이. 유형 4까지 했고요. 조금 쉬었다가 뒷부분 할게.